유창하게 읽는다는 거는 우리가 글자를 소리내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곧장 떠올릴 수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책 읽기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곡에 7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뭐 또 사촌, 누나 뭐 이런 사람들끼리 다 같이 해서 아이에게 책 읽기, 책 읽어주기 선물을 해주는 거죠. 책 읽기가 즐거워지는 10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책 쓰고 강의하고 기획하고 연구하는 책과 교육연구소 김은아입니다. 초등학생과 가정과 마을에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쉽고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안내하는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분들 중 2분께 제가 쓴 독서 교육 어떻게 할까와 그림책 존엄을 외쳐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인형에게 실감나게 읽어주기. 이건 저학년들의 유창성을 돕는 활동이에요. 유창하게 읽는다는 거는 우리가 글자를 소리내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곧장 떠올릴 수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를 아무리 띄었다 하더라도 글자를 처음 볼 때는 더듬더듬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읽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단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읽게 되지만 나중에 의미를 할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돼, 그러니까 같이 떠올릴 수 있으면 단군 할아버지가 혹은 단군 할아버지가, 그래서 글자 단위가 아니라 단어 단위로 구문 단위로 이렇게 소리내서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읽게 되면 사실은 혼자는 그렇게 발음이 또박또박 읽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왜 기도문 같은 거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청자가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유창성의 3대 요소를 훨씬 더 잘 지키면서 읽게 돼요. 유창하게 읽는다는 건 이 3가지로 되게 잘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거, 두 번째는 적절한 속도로 읽는 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의미에 맞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듣는 청자가 있으면 훨씬 더 이 유창하게 읽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청자, 아이가 좋아하는 청자에게, 그래서 아마 애착 인형 같은 거 좀 있을 텐데 그런 인형한테 읽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메들린처럼 이렇게 뭐 이런 그림책에 나오는 인형도 괜찮고, 이렇게 뭐 고양이 같은 인형이 있으면 이렇게 읽어줘도 좋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겨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피겨도 굉장히 좋습니다. 변신 로봇 같은 것도 좋아요. 한번 읽어주고 나서 다시 변신해서 다시 읽어주고, 그런 것도 좋고요. 제가 아는 아이들 중에는 중학교 때까지 자기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황민현한테 읽어주거나 세븐틴의 중국 멤버한테 너 우리 역사 모르지? 이러면서 읽어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주기를 하면 유창성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때도 감각을 더 많이 동원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각으로 보고 청각으로 소리를 내고 다시 한번 듣고 몸을 같이 떨면서 읽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 더 잘 기억해낼 수 있죠. 혹시 뭐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조인성. 조인성. 네. 혹시 읽어주고 싶은 분도 같은 분이신가요? 떨려서 좀 못 읽어주고 어린 왕자한테 읽어주고 싶어. 어린 왕자, 그런 인형도 되게 많이 있죠. 책 읽어주기.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그림책이랑 달리 좀 이제 두꺼운 책들을 읽게 돼요. 그러면 이제 동화책이나 넌픽션 이런 책들은 상당히 한 번에 읽어주기 굉장히 어려운 꽤 많은 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 1장만 읽어줘도 훨씬 더 뒷부분이 쉬워집니다. 책 읽기는 사실 20곡이랑 되게 비슷해요. 영상은 사실은 보자마자 배경이 어떤지,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나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책 읽기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곡에 7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물의 얼굴도 그려야 되고, 또 나이도 그려야 되고, 또 배경이 지금 어떤 시간에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또 어떤 공간에서 벌어지는지를 다 스스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곡에가 있는데 힌트를 내가 18개, 19개 가지고 있을 때 그려내는 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내가 힌트가 한두 개밖에 없을 때는 그려내기도 쉽지 않고 또 사건이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 거죠. 책의 1장이 마치 그러합니다. 그래서 1장을 소리내서 읽어주면 아이는 글을 해독할 필요 없이, 읽을 필요 없이 듣기 이해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연습한 듣기 이해. 게다가 책 읽어주는 목소리는 우리가 글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정보량이냐? 감정을 담아서 읽어내기 때문에 감정 정보가 많이 들어있고 또 강세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또 중요한 문장에 잠깐 멈추기도 하고 소리를 좀 크게 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너 이리 와봐 하는 거하고 야 너 이리 와봐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문장 속에서는 똑같은 글자거든요. 네. 그래서 인물과 배경을 같이 그리면서 1장을 읽어보면 아이는 그 다음부터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최근에 나온 가느다란 마법사와 아주 착한 타파하라고 하는 동화의 앞부분을 한번 읽어줘 볼게요. 가느다란 마법사는 가느다랗지 않다. 홀쭉하지도 야위지도 호리호리하지도 않다. 그런데 왜 가느다란 마법사인가 하면 가느다란 마법을 쓰기 때문이다. 가느다란 마법이라니 묵직하거나 휘몰아치거나 차가운 마법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을 것 같다고? 아니, 가느다란 마법은 강하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 가느다랗고 종이 한 장만큼 얇고 금음달처럼 여윈 마법. 그러나 쓰기만 하면 확실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가느다란 마법이다. 예,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여기에 인물에 대한 설명들이 있죠. 홀쭉하지도 야위지도 않았는데 마법을 가느다랗게 쓴대요. 그래서 1장이 보통 읽는데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의 여러 요소 중에서 첫 번째 발단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장에서 발단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다음 사건을 궁금해할 만하거든요. 하지만 인물은 어느 정도 그려진 상태로. 그래서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과연 이 가느다란 마법은 어떤 걸까요? 사이로 생일 선물이 작지 않고 배달되는. 빗사이로 막가 해가지고 굉장히 가느다란 마법이 되겠는데? 네.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예측해 본다거나 인물을 같이 그려내는 활동들을 하면 읽는 독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이들한테 모델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낭독한 책 서로 주고받기. 여러분들 아마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하는 그런 대가족 카톡방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집집마다. 예. 거기에 아이가 읽은 거를 녹음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떻게 만들길래 이렇게 맛있노?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강인의 짜장면 동네. 네. 이렇게 아이가 읽어서 올리면 아주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서로 좀 올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 되게 실감나더라. 너 글자 더듬더듬 읽었는데 훨씬 자연스러워졌어. 너 이제 벌써 이런 단어도 아는 거야? 너 요즘 뭐에 관심 있다더니 정말 이거에 관심 있구나. 내가 퇴근길에서 차 안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 산책하면서 들었어. 설거지할 때 켜놓고서 하니까 금방금방 되더라고. 또 보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요청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야 할머니 나오는 책 좀 부탁해. 아니면 야 웃긴 책 나한테 웃긴 책 좀 부탁해. 아니면 요즘 네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책, 네가 요즘 제일 재밌게 읽은 책을 한번 녹음해서 보내줘봐. 그러면 나도 그 부분 그런 책 같이 읽고 싶어.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이 카톡방에 아이가 이렇게 낭독한 책이 올라와도 좋고, 예를 들어서 추석 같은 때, 명절 같은 때 이제 다 우리가 일렬 종대로 이렇게 TV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 명씩 방에 불러다가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책을 한번 읽어달라고 하고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또 사촌, 누나 이런 사람들끼리 다 같이 해서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선물을 해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책을 조금 가져가서 집에서 할아버지 집에서 할머니 집에서 소리내서 읽어주고 또 그것을 카톡방에 올려서 아이가 들을 수 있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받은 게 있는데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뚜르릉 뚜르릉
할머니 7명이 정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 이렇게 할머니 것도, 할아버지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떠돌이 총각이 살았어.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보고 듣고 아는 게 많았지. 네. 이번에는 큰아빠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말을 해줬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워. 방귀쟁이 며느리를 본토 발음으로. 네.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하면 나중에도 아이가 나의 책 읽기가 이렇게 귀중한 거구나. 그래서 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읽어주기를 원하고 있구나. 읽어주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하나 좋은 거는 엄마 아빠가 목이 되게 아플 때 이거 딱 틀어놓고서 같이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우리가 홀로 고요한 시간을, 각자 고요한 시간을 20분을 잘 버텨낼 수 있었네, 그걸 가질 수 있었네를 축하하는 거예요. 하지만 30분을 넘어가지는 마세요. 아이들도 간파하게 됩니다. 안 먹고 안 하리라. 함께 되게 즐거웠던 시간, 함께 행복했던 시간을 책 읽기를 하면서 가졌던 아이는 다시 책으로 돌아올 수 있답니다.